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울산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출석을 회피하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수사팀이 1, 2, 3 검찰 인사로 대거 교체되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 선거 부정 사건 당사자들,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인 반면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가급적 신임 수사팀이 부임하는 3일 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추미애 간 2차 기소 전쟁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종근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검찰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그동안 검찰 소환을 회피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여론의 비난이 아주 거셌는데 네. 그걸 의식했는지 오늘 검찰이 출두를 했어요. 네, 출두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이광철 뭘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광철 비서관이 사실 저 민정비서실에 예. 선임 행정관 시절,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 시절에 울산시장,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첩보, 제보를 받아서 그 민정비서실에서 받아서 문건화해서 경찰로 이첩했다라는 게 이제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핵심 선임 행정관이라는 거는 민정비서실이 사실은 전체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선임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명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증언해 줘야 되고 또 피의자 신분이니까 검찰은 실질적으로 하명 수사에 하나의 어떤 일익, 그러니까 담당자였다. 문건을 그냥 이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첩보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이 김기현 시장을 수사하게끔 만드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건 이겁니다. 왜 지금 좀 잊혀지긴 했지만 민정비서실의 특감반원 한 분이 백모 씨,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의혹 중에 하나가 이 문건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프로가 개입이 돼 있었다. 그랬었죠. 진짜 프로페셔널한. 이게 왜냐하면 그 내용을 바라보고 경찰이 받았을 때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완벽한 문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특감반원들 중에 이런 정도로 검찰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없었다. 경찰 쪽 경찰 쪽에서 온 그 담당관은 사실상 실제로 수사를 한 그런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문건에 나타난 정도의 프로의식이 없었고 또 이광철 이 행정관, 당시의 행정관은 선임 행정관. 선임 행정관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민변 출신에다가 뭘 맡았었냐면요. 통진당 이석기 변론, 국법법 폐지하라 이런 이념적인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 수사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건을 첩보 이외의 내용을, 제보 이외의 내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즉, 실질적으로 그럼 그걸 누가 했느냐? 사실상 돌아가신 분이 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광철 지금 비서관은 상당 부분의 증언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그 백모 씨 돌아가신 분도 그런 의혹도 있고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가필, 손질, 어떻게 보면 마사지를 한 그런 의혹도 있어갖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었고 그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때 이제 동부지검 형사 6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근데 본인은 직접 거기에 참여를 안 했지만 청와대 윗선에서 자꾸 전화와 갖고 그 감찰 수사 어떻게 들어가냐 이걸 자꾸 물어서 괴롭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것도 큰 관여한 내용이죠. 당시에 누가 전화를 했느냐 했을 때 이강철 행정관이 전화를 했었다. 수석 행정관이니까 선임 행정관이니까 그 이강철 행정관이 했었다라는 추측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도 아마 수사 대상이 되죠. 어쨌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첩보를 지금 청와대에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문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썼는데 청와대에서 고민정이랑은 당시 대변인은 윗사람 보기에 조금 뭐 이렇게 모양만 갖췄을 뿐이지 날 것 그대로 말하자면 전혀 가필이 없이 바로 경찰청에 이첩을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새롭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비위 사실, 김기현 울산 당시 시장과 관련된 사실들을 한 10여 가지 첨부해 가지고 경찰청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경찰적으로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광철이가 이제 나왔으니까 뭐 검찰에서 그런 내용들은 혐의를 수사를 할 텐데 그동안 최강호 공직기강 비서관도 출석도 안 오고 그래갖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불구속 기소하고 이광철이도 출두를 안 해가지고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아서 오늘 나왔나요? 이광철 비서관 오늘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언론을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반쪽짜리 그런 진실이다. 내가 언제 회피했느냐. 나는 2번이나 서면으로 지금 그 이 소환에 대한 내 의견을 밝혔고 그리고 난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나를 갖고 마치 뭐 기피하려고 하고 소환에 불응하려고 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아주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그런 겁니다. 들어가면서 아예 작심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최강욱 비서관의 지난번 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서 막 군사 무슨 쿠데타다라고 얘기하고 쿠데타 막 뭐 공수처 운운하고 이게 역풍을 일으켰고 엄청난 역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고인 신분이냐 피의자 신분이냐 이걸 갖고 논란을 벌였는데 검찰이 전부 다 사실 증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법조계에 뭐 그냥 말단 변호사만 보더라도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그건 당연히 피의자로 나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뭐 피의자 신분은 언제 전하느냐 목소리를 높였다가 된통 역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끌더라도 이렇게 끌어서는 안 된다. 소환이 완전히 소환을 안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또 이성윤 지검장이 변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법무부를 통해서 소환을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소환을 안 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소환은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소환 당하고 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이걸 갖고 이 작전으로 시간을 끌 수는 없다. 다른 작전을 피자. 일단 출두해서 모르쇠로 나가든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든가 하든 일단 출두를 하는 게 낫겠다. 청와대가 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법치를 위반한다. 뭐 이런 비난 속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또 차일피일 미뤄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울산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책이라게 하나 총괄은 아니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 송철호한테 이거 VIP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나가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송병기 그 업무 수첩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임종석도 내일 출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이는 요새 지금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했는데 또 계속 당에서는 바람을 넣고 있잖아요. 네네, 총선 출마. 그러니까 맞을매 빨리 맞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두 가지 이유 다 되겠죠. 아까처럼 이제 출두하라고 한 사람은 빨리 가서 다 일단 정리를 하자. 이거 더 이상 그 소환을 불응한다. 이 프레임에 걸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총선까지도 오히려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속된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도 자기가 어찌됐든
정계의 뜻이 없었다면 안 나가도 되는데 총선에 지금 뜻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 털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내일 이제 출두를 한다고 하면서 막 비난을 또 쏟아내면서 왜 총선의 뜻이 있다는 게 어떻게 읽혀지냐면 비난 내용이에요. 예, 그렇대요. 검찰을 두고 이거는 검찰이 검사로서의 수사를 하고 정당한 어떤 소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다. 예. 윤석열이가 정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윤석열이 욕을 해댔다고 보면. 즉 정치인으로 봤을 때 그게 정치의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무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것도 똑같은 거죠. 예. 저는 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말씀드리냐면 임종석은 다른 소환자와는 달라야 돼요. 왜? 비서실장입니다. 그래. 지금 가는 사람들은 비서실장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에요. 예. 그러면 비서관들이 가서 소환당하는 것을 딱 보면서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총괄했어야 되고 지휘했어야 되고 다 알았어야 되는 자로서의 직위를 갖고 사실은 진짜 그 품격을 갖고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고 그 다음에 나에까지 왔는데 내 책임과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아는 대로 하겠다. 이게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의 사실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일개 정말 비서관 행정관급이에요. 행정관급도 안 되는 정치적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정말 행정관급이 할 일이고 이 부분에서는 먼저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그럼요. 비서실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떳떳하게 다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렇게 나가면서 얘기를 해야. 그렇죠. 그게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의 격에 맞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난 믿고 내 부하들에 대해서 사실은 난 결백을 믿는다. 내가 아는 것 얘기하겠다. 이런 좀 당당함이 실장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었어야 됐다. 그런데 상대방을 그냥 비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말, 정치적인 워딩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임종석이를 빨리 총선에 투입해서 호남을 맡기는 선거 총책으로 맡길 구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비례대표에서 한 10여 석을 잃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벌충을 어디서 해야 하냐. 호남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를 내려보내가지고 또 꼬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잘만 하면 당신도 대권 후보로 얼마든지 부상할 수 있어. 원내부대으로 가니까 가라고 지금 이해찬이가 사사사사 꼬시니까 거기에 쏙 넘어가가지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포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종로 출마하면서 확정 지어줬잖아요. 선대 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또 견제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여러 포석이 있죠. 언론인을 또 이쪽으로 호남 출신 정치인을 띄워서 이 균형을 좀 맞추면 빨리 대세론으로 굳혀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광철이나 임종석이는 뭐 출두를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하니까 늦게 했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은 서두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월 3일에 이제 지난 23일 날 인사발령 낸 사람들이 이제 그날 실질적으로 임기에 부임이 되는 거예요. 부임 날짜가 2월 3일. 이사해야죠. 방 빼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하자면 지금 뭐 조국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이제 기소 여부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백원우라. 그리고 울산 사건도 마무리를 빨리 하겠다. 이번 주 중이죠. 2월 3일이면 이제 이번 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는 입장인 반면에 지금 추미애라든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우리 팀들이 왔을 때 그때 봐서 기소를 하지 하면서 이제 지금 지연작전을 펴기 때문에 말하자면 또 한 번 지난번 최강욱 사건은 재판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수님 왜냐하면 어저께 벌써 수사팀장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갔습니다. 3번이나 찾아갔고 160분 동안
설득을 했죠. 지난번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그 다음에 10시 20분까지 버틴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 자기 방에서. 지난번도 10시 20분이에요. 시간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갔다 몰래 어디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어쨌든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수사팀장들, 수사팀의 이 부장검사라든지 전부 다 대기하고 있었죠. 어저께는 최강욱 비서관과 뭐가 달랐냐면 반부패 부장검사가 함께 대검이 함께 들어갔어요. 중앙지검 차장검사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예 검찰총장의 지시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김성훈 뭐 지원과장이죠. 대검 공안 지원과장. 공안 지원과장. 이분도 어디로 지금 물 먹어가지고 저 어디 무슨 지방으로 지방 고검인가로 검사로 지금 검사로 지금 발령이 되어 있죠. 근데 보나마나 3일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윤석열 검찰총장도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다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 기록 다 검토하겠다. 한 달, 두 달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토하는 데만 해도 그거 수만 페이지인데. 예. 그리고 총선 지나잖아요. 총선이 일단 지날 수가 있다. 2개월만 지나도. 그 다음에는 보니까 기소거리 안 돼. 끝. 그리고 뭐 흐지부지 하다가 공수처 하면은 발자고 하면은 윤 총장 이제 수사나 해야죠. 그렇죠. 윤 총장 직권남용이다 거기다 고발해가지고. 너무나 뻔하니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기소를 해서 공소 유지를 하면 불가역적 그런 못을 박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버티기는 정말 대단한 버티기. 근데 지금 오늘 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이 검찰총장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주례회동 말하자면 보고를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핵심 지검장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거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또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빨리 기소를 마무리를 해라.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또 항명하나요? 항명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항명이라고 되는 거예요? 아니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 통일체 원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상명하복의 원칙, 하극상이 벌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번에는 최강욱 비서관과 다르게 그때와 다르게 술을 하나 더 뒀어요. 그래요? 하나. 그게 뭐죠? 바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당부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당부예요? 지시했더니 당부라고는 하지만 거의 명령을 내린 거죠. 지시는 아니고 당부다. 당부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 이제 기소를 하는,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기소를 여부는, 내부에 어떤 이견이 있을 때, 위원회를 두 가지 위원회를 거쳐라. 그러니까 내부의 위원회, 기소위원회죠. 기소검토위원회, 그리고 외부의 위원회, 이 두 위원회를 거쳐라라고 당부 아닌 당부 같은 지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속셈이 다 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이성윤을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도 지난번에 회의를 거쳐서 합시다 그랬잖아요. 다수결로. 대검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검 부장들 회의를 거쳐서 하자고. 그렇죠. 심재철이가 한 얘기입니다. 심재철이가. 심재철이. 반부패 강력부장이. 뭐 집단지도체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총장 이 명령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다수결로 하자라는 건데. 대통령도 국무회의도 뭐 안 되면은 거수로 해갖고 하십시다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누가 나서가지고. 대통령 말 우리 듣기 싫으니까. 우리끼리 거수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국정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나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법조계에서는 내부위원회는 불필요한 게 수사팀장과 지금 총장이 이걸 기소하겠다라고 의견을 보였다면 이건 내부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고 외부위원회는 민변 등 그러니까 이 정부의 뻔한 사람들을 다 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할 텐데 이건 기소를 안 하게 하기 위한 작전 아니냐.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내려서 윤 총장이 안 들으면 이것도 항명이냐.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조국이가 또 뉴스에 올라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를 했더구만요. 진즉에 서울대가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30일이 마지막입니다. 30일 날 수강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조국이 3학점짜리 토요일 날 로스쿨 학생들한테 하겠다고 좀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철저 형법합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일까지 안 하면 이게 나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뒤늦게 사실은 결정을 한 거라 뭐 박수를 보낼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장 직권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총장 직권으로 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저기 강의를 못하게 하는 거죠. 하는. 교수로서 직위는 유지를 하되 그렇습니다. 강의를 못하게 하는 거고. 예. 서울대 교수협의회에서도 빨리 그 결정을 하고 촉구도 성명을 냈었잖아요. 얼마 그렇죠. 전에. 교수협의회가 보수적이라 사실은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잘 안 움직이는데 예. 빨리 결정해라라고 성명도 냈습니다. 조국도 뭐 수용은 하겠다고 그렇게 SNS에 올렸대. 불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뭐 난리가 날 것 상황은 뻔히 아닐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녹화를 하는 도중에 검찰 수사 관련 긴급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해서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장완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3일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대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어제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 결재를 미뤄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추 장관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는 윤석열, 추미애 간 충돌이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처리를 미뤄서는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서 권력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 처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윤석열 총장 대단하신 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송 때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